여기 한국인과 결혼을 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유럽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 국적을 따고 다시 가본 프랑스 여행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는 상황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인이 된 그녀가 대체 어떤 대우를 받았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메니아 출신의 나젠이라고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동유럽에 위치해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로 저는 어려서부터 제 조국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았죠. 그러나 이곳에서 살아갈수록 이러한 저희 애국심은 점점 사그라들 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부모님부터 제게 서유럽 국가로의 유학을 강요하셨고, 실제로 중산층 이상의 아르메니아인들은 대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마자 서유럽 국가들의 대학교로 유학을 떠나곤 했거든요. 저는 제 나라를 벗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친구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다들 국비장학생이나 기타 각자만의 방법으로 서유럽으로 떠났고, 결국 저 또한 자연스레 서유럽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랑스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아르메니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랑스러운 나라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일단 프랑스는 아르메니아와 같은 유럽 국가지만 프랑스인들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자체를 알지도 못했는데요. 심지어 저는 아르메니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들과 저는 같은 백인이었지만 아무리 백인끼리라도 어떤 민족 출신인지는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늘 차별의 대상이 되어야 했거든요. 상점에서는 동유럽 사람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잠재적 도둑 취급을 받으며 주인의 철저한 감시 대상이 되어야 했고, 식당에서도 직원들에게 노골적으로 무시를 당했죠. 프랑스인 직원들은 가난한 나라 출신인 제게 서빙을 해줘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제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곤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중국인들이었어요. 이곳은 분명 프랑스였음에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어찌나 많던지 언제 보면 제가 프랑스로 유학을 온 건지 아니면 중국으로 유학을 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저는 중국인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하곤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학생들의 국적을 전부 꿰고 있었고, 꼭 서유럽 국가들 같은 강력한 국가 출신의 학생들에겐 굽신대면서도 저처럼 생소하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국가 출신의 학생들에겐 대놓고 무시를 가하곤 했거든요. 중국인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 자신들의 자존감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늘 중국이 아니었다면 아르메니아는 진작에 망해버렸을 거라며 중국이 여러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르메니아를 찾아준 덕분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라며 무례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인들의 무례한 행동에도 저를 포함한 소수의 약소국 출신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중국인들은 꼭 여럿이서 몰려다녔고 저희는 중국인들에게 쪽수에서부터 밀렸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무례하고 상식 없는 중국인들에게 혐오 섞인 표정을 보냈지만 그저 봐도 못 본 척 피해 다니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진석 씨는 달랐어요. 진석 씨는 늦가게 학생으로 한국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꿈을 좇아 프랑스로 유학을 오게 된 40대 학생이었는데요. 그는 4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얼굴만큼은 20살 학생만큼이나 어려 보였기에 대학교 강의실에서도 아무런 이질감이 없었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자신들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선진국인 한국까지 얕잡아보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했고, 저는 당연히 한국인 진석 씨도 중국인들의 숫자를 앞세운 시비에는 속수무책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한국인 유학생은 정말 보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진석 씨는 절대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진석 씨는 완벽에 가까운 영어와 불어 실력으로 중국인들이 본격적인 시비를 걸어오기도 전에 묵사발을 냈고, 가끔 외국어 능력이 출중한 중국인들을 만나더라도 완벽한 논리를 통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중국인들의 논리를 깨부숴버리며 역으로 개망신을 주곤 했거든요. 당연히 중국인들은 학교의 공공의 적이었기에 모든 학생들은 한국인 진석 씨의 당당한 모습에 박수를 보냈고,
중국인들은 먼저 시비를 걸어놓고도 뭐가 그리 원통한지 눈물까지 보이며 도망가기 바빴죠. 그러나 중국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인 진석 씨의 키는 웬만한 유럽인들보다 훨씬 컸고 체격 또한 동양인의 범주에서 벗어난 수준이었거든요. 그에 반해 중국인들은 거대한 진석 씨의 절반쯤밖에 안 되는 작고 왜소한 모습을 보였기에 감히 진석 씨에게 덤벼들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한국인은 오직 한 명이었고 중국인들은 수십, 아니 수백 명은 되어 보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 진석 씨는 프랑스의 숱한 차별 문제를 겪더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일단 프랑스인들은 자신들보다 키와 체격이 큰 한국인에게 쉽게 차별을 가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진석 씨에게 차별을 가한다고 한들 오히려 손해를 보는 쪽은 프랑스인들이었습니다. 진석 씨의 불어 실력은 훌륭했지만 그래도 원어민만큼의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진석 씨는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원어민 앞에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을 다 했으며 이렇듯 싸움이 길어지면 언제나 불리한 쪽은 차별을 가하는 쪽이었어요. 프랑스는 적어도 겉으로는 차별 금지를 표방하고 있었기에 구경꾼들은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한국인 진석 씨의 편을 들어주곤 했거든요. 그리고 진석 씨의 이러한 당당한 태도와 기세에 주눅이 든 프랑스인들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진석 씨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했죠. 오죽했으면 지역 내에서 인종차별로 악명 높던 식당 주인마저 한국인 진석 씨에게만큼은 정중한 태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어요. 이건 차별을 당해도 매번 유약하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저와는 정반대의 멋있는 모습이었고 저는 그런 한국인 진석 씨의 모습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석 씨는 늘 한국인들은 전부 다 자신과 똑같이 행동할 거라면서 자신은 별로 대단하지도 않다며 겸손을 내비치곤 했는데요. 저는 한국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듯 외면과 내면이 둘 다 강력할 수가 있는 건가 싶어 혀를 내두르면서도 이러한 진석 씨의 강인한 모습에 끌려 진지한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 후 저희는 졸업과 동시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싶다는 진석 씨를 따라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왜 굳이 서유럽으로 유학을 가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한국은 서유럽을 대표하는 프랑스보다도 훨씬 발전된 인프라를 가졌고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훌륭했거든요. 이곳에서는 프랑스에서 성행하던 외국인 차별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몇십 년 동안 방치된 건물과 길거리, 도로들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혁신하고 있는지 모든 인프라들의 최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었고 시설물들 또한 완벽하게 유지보수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공항에는 비서로봇이 존재하고 이 비서로봇은 전 세계에서 300만 명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아르메니아어를 완벽하게 알아듣고 제게 공항 내의 여러 편의시설들과 빠져나갈 출구를 알려줬다면 믿으시겠어요? 저희로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기술들은 한국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상용화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편의에 기여하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완벽하게 안전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도움을 베푸는 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선진국이었기에 저는 이곳에서 아이까지 낳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인들은 놀라운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외국인인 저를 조금의 편견도 없이 기꺼이 받아들여줬고 덕분에 저는 빠르게 한국 사회에 녹아들 수 있었거든요. 저는 프랑스에 유학을 갔을 때 단 한 번도 프랑스라는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한국인들은 저를 가족처럼 품어줬고 저는 이제 조국인 아르메니아보다 한국에서 더 큰 편안함을 느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할 곳은 여기다 싶어서 한국으로 귀화까지 하게 되었죠. 한국으로 귀화한 제게는 더 많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프랑스에 있었을 때도 경제대국으로 이름 날렸던 국가였지만 현재의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잘나가는 경제대국이자 문화대국으로 발돋움했고 자신들의 문화와 상품들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전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프랑스에서의 유학 경험과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장점이 있는 저는 이러한 한국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발전에 힘입어 한국의 식품회사에서 프랑스 지역 마케팅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문제점이라면 역시나 중국인들이었어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중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며 목청껏 부르짖었는데 이들은 한국에 와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라면서 왜 중국인들은 한국과 프랑스 등으로 도망을 못 나와서 안달이란 말인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인들은 한국에 취직을 하면 중국에서 받던 월급의 5배 이상을 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모든 중국인들의 꿈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꼭 자신들보다 기가 세고 체격도 큰 한국인 직원들 앞에서는 기가 죽어 아무 말도 못하다가 외국인 직원들끼리 모여있는 곳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고고 외국에 나가면 한국 따위는 중국의 강력한 여권 파워에 가려져 힘도 못 쓴다며 헛소리를 해대곤 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일이 터지게 되었죠. 바로 저와 중국인 직원 위 씨가 함께 프랑스로 파견을 가게 되었거든요. 저는 중국인과 함께 파견을 가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중국인들이 외국에서 얼마나 많은 인정과 존경을 받는지 아냐며 한국 따위는 중국 여권의 강력함 앞에서 힘도 못 쓰고 무시당할 뿐이라며 허세를 부려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녀는 제 이국적인 외모를 보고 제가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모양이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중국인과의 첫 파견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자신이 발급해온 수많은 서류들을 주섬주섬 꺼내며 수속 준비를 하는 위 씨를 보고 약간의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이건 제가 아르메니아 여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고 저는 중국인들은 아르메니아 여권보다도 약한 여권을 가졌음에도 어떻게 저렇게 현실을 모르나 싶어 불쌍함을 느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의 저는 한국 여권을 가진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었고 그렇게 깐깐하기로 소문난 프랑스 공항을 3초 만에 무비자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의 갖가지 취조 과정과 서류 대조 과정을 거친 채 녹초가 되어 나온 중국인 위 씨는 제게 멋쩍은 듯 말을 건네왔죠. 많이 기다리셨죠? 아까 보니 무비자 수속대를 통과하시는 것 같던데 나제니 씨는 서유럽 국가 출신인가 봐요. 프랑스는 서유럽 국가들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곤 하거든요. 그나마 제가 세계 최강대국인 중국 출신이라 수속에 몇 시간만 걸린 거지 국력 자체가 없어서 매일같이 당하고만 사는 약소국 한국인이었다면 며칠은 구금당하며 살벌한 취조가 이어졌을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중국인이라 다행인 거죠. 저는 그녀의 황당한 말에 기도 안 찰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제 한국 여권을 내밀었고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위 씨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동공이 흔들리더니 이내 공항 한복판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저는 그녀의 한심한 행동에 학을 떼면서도 도대체 중국인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싶어 진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여권 파워 2위에 달하는 국가예요. 보통 여권 파워는 한 나라의 국력과 외교력을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고 따라서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정받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이라는 존재를 고려한다면 어쩌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국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말이에요. 반면에 중국은 어떻죠? 중국은 웬만한 개발도상국들보다도 여권 파워가 낮은 후진국일 뿐이에요. 중국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세계 곳곳에서 범죄와 민폐의 중심이 되어 모든 나라들이 중국인들을 멸시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중국의 처참한 외교력과 국력은 중국의 형편없이 낮은 여권 파워가 증명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여권 파워 순위 차이는 도저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수준인데 도대체 중국인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자꾸만 한국을 들먹이는 건가요? 그러자 그녀는 이내 중국 뉴스에서 봤다며 분명 중국의 공영방송에서 내세운 자료에는 중국이 세계 여권 파워 랭킹 1위로 한국은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후진국이었다는 기도 안 차는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중국은 너무나도 가난한 국가기 때문에 좀처럼 해외로 나올 능력이 없는 사람들 투성이라 이러한 선동이 먹히는 것 같은데 저는 진실을 알려야 할 언론에서조차 선동을 일삼으며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중국의 처참한 현실에 동정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노와 허탈감으로 몸을 벌벌 떠는 중국인 위 씨의 애절한 태도와는 달리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계속된 혜택을 받았어요. 공항을 가로질러 가던 와중 저는 한국인만 이용 가능한 라운지를 발견했거든요. 여긴 프랑스인데 유럽연합 국가들이 아닌 오직 한국인들만 이용 가능한 라운지가 있다니 저는 이러한 흥미로운 상황에 단숨에 라운지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이곳 라운지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전용 라운지에는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적 경제적 동맹을 기념해서 특별히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글귀가 적혀 있었고 오직 한국인들만을 위한 웰컴 드링크와 각종 혜택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혜택 중에서도 가장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 바로 호텔 예약 서비스였어요. 그렇게나 불친절하기로 악명 높은 프랑스 공항이지만 이들은 한국 여권 소지자에 한해 만약 아직 호텔 예약을 하지 못했다면 할인된 가격으로 호텔을 예약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호텔을 저렴하게 예약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예약된 호텔을 임의로 취소시키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악몽 같은 프랑스 공항이 어떻게 이런 호의를 베풀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순간 벙쪄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들이 불친절하게 느껴졌던 건 이들이 정말로 불친절해서 그런 게 아닌 그저 약자를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인간의 기본 심리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국도 그렇지만 이들은 한국 같은 선진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나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다른 개발도상국 출신들은 자신의 아래로 보았기에 불친절한 대우를 했던 거였죠. 한국인들은 상대방이 선진국 출신이든 개발도상국 출신이든 늘 똑같이 친절한 대우를 해주며 기꺼이 자신들의 일원으로 껴줬던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인들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이러한 호텔 예약 서비스는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였어요. 중국인 위 씨는 이번 파견에서 제 조수 역할을 맡았고 모든 숙박시설과 일정들을 예약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이번 달에 숙소 예약을 한 것이 아닌 다음 달로 예약을 하는 한심한 실수를 했고 그녀는 그러한 자신의 실수를 프랑스 공항에서 깨닫게 되었기에 저희는 졸지의 숙소를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꼴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인 위 씨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길거리에서 하룻밤을 보낼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공항에서 제공하는 호텔 예약 서비스를 어떻게 믿냐며 중국에서 이런 경우는 전부 사기라며 떼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대우받는 중국인을 위한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데 오직 한국인 따위를 위해 이 정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야말로 억지를 부려댔어요. 사실 공항이야말로 어떤 나라의 국력과 위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국제적 위상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진 한국은 프랑스라는 콧대 높은 선진국 공항에서도 대우받으며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와는 정반대의 중국은 비자를 발급받고 엄격한 조사를 받으며 불편한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인은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려고 했고 저는 한국인만 제공받는 공항 서비스로 바로 호텔을 예약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녀의 억지로 인해 일일이 프랑스 호텔을 직접 돌아다니는 수고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항 밖으로 나와 호텔을 구하자마자 저는 중국인의 말을 들은 것을 후회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저희는 여러 호텔을 돌아다녀 봤지만 성수기라 그런지 모든 호텔의 예약이 꽉 찬 상태였거든요. 심지어 위 씨는 아직도 중국인이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중국 여권을 내보이며 자신은 중국인인데 방을 좀 구해오라는 황당한 제안까지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녀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안 호텔 직원들은 안 그래도 안 좋았던 표정을 더욱 찡그렸고 결국 저희는 불청객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호텔만이 남았죠.
저는 위 씨에게 제발 좀 중국 여권을 숨기라는 말을 건넸음에도 그녀는 마지막 호텔에서마저 중국 여권을 팔랑거리며 자랑스럽다는 듯 남는 방이 있냐고 물었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실패겠구나 싶어 지끈거리는 이마를 짚으며 좌절했고, 역시나 프랑스인 호텔 직원은 중국 여권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더니 방은 없고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다락방만이 남았으니 원한다면 그곳에서라도 잠을 청하라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더라고요. 이건 당장 꺼지라는 뜻과 똑같았지만 저는 무척이나 간절했어요. 이번에도 방을 구하는데 실패한다면 회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절한 마음에 승부수를 던져봤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대단해 보였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대우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심지어 호텔 직원의 무선 이어폰 케이스는 K-팝 에디션으로 보였기에 저는 한국 여권을 들이밀며 어떻게 안 되겠냐며 간절히 부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제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 여권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매니저에게 연락을 하더니 이내 믿을 수 없는 대우를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인이시군요. 아까의 물에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중국인들이 저희 호텔에서 얼마나 난동을 부리던지 중국인들이 쓰고 간 방은 정체불명의 오물과 냄새로 초토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들을 손님으로 받은 방은 며칠간은 비워둬야만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호텔의 남은 방은 VIP 전용 스위트룸뿐이라 가난한 중국인들이 감당할 만한 금액대의 방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라면 말이 다르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도 한국을 몹시 좋아하기도 하고 한국인들은 늘 방을 깔끔하게 사용하는 매너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호텔에서는 한국인들에게만 늘 VIP 대우를 해주거든요. 방금 전 매니저님과 통화를 했고 일전에 물회를 사죄드리는 마음에서 일반실을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한국 여권을 내밀었을 뿐인데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뀐다는 말인가요? 심지어 제가 아르메니아 국적이었을 때는 이렇게나 엄청난 친절을 베풀어주는 프랑스인들을 본 적도 없었기에 저는 모든 것은 국적 문제였구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물론 중국인 위 씨는 한국과 중국의 현격한 위상 차이에 할 말을 잃은 눈치였고 그저 얼굴이 새빨개진 채 나라 잃은 표정을 지을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위 씨는 중국인 특유의 극한의 이득을 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자신들은 VIP인데 뭐 없냐며 웰컴 드링크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떼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인들은 꼭 상황에 따라 갑질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위 씨는 한국 여권을 본 뒤 급격하게 저자세로 나오는 프랑스 직원을 보고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우월감을 느끼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직원은 그런 위 씨에게 정색을 하더니 중국인이 이곳 방에서 묵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한다며 한 번만 더 무례한 말을 하면 다락방으로 옮겨버리겠다는 살벌한 말을 건네더라고요. 역시나 위 씨는 프랑스 직원의 단호한 태도에 겁을 먹고 입을 꾹 다물 뿐이었죠. 그 외에도 저는 프랑스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딜 가든 환영을 받았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한국인 진석 씨는 이 정도로 환영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의 프랑스는 한국에 거의 미쳐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게나 불친절하고 차별을 일삼던 프랑스인들은 대체 어디 간 건지 제 한국 여권을 본 프랑스인들은 하나같이 친절을 베풀기 바빴으며 이건 제가 동유럽 사람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무시와 차별을 가했던 일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었죠. 그야말로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귀빈 대우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었던 건 위 씨는 중국인들이 정말로 프랑스에서 대우받을 거라 생각했는지 아무도 원하지 않았음에도 중국 여권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며 다녔다는 것인데요. 결국 위 씨는 어딜 가든 환대를 받는 저와는 달리 온갖 무시와 차별, 멸시를 겪고 시무룩해졌죠. 하지만 소름 돋는 점은 중국인 위 씨는 이내 제 한국 여권에 들러붙어서 한국인인 척을 하며 저와 함께 인기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뻔뻔한 행보에 학을 뗐습니다. 그렇게나 한국을 욕할 땐 언제고 어떻게 이제 와서 한국인인 척을 하며 부당한 인기를 누린다는 말인가요?
중국인들은 자존심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존심과 조국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프랑스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최빈국에서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짧은 시간 만에 국가의 인지도와 문화적 영향력까지 정상에 올려놓다니 저는 도대체 한국인들이 못하는 건 뭔가 싶어 혀를 내두를 뿐이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자랑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저도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